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비명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발밑을 뒤흔들고 한때 당신 삶의 모든 소리를 통제한다고 믿었던 이들의 세상마저 뒤흔드는 그런 종류의 정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모든 연결을 끊어내는 노 콘택트를 선언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모든 것을 끊어냈을 때 나르시시스트가 평화롭게 물러나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들은 평화 대신 기대감에 가득 차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아는 사랑이나 진실에 뿌리 내린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그들의 희망은 조종과 비뚤어진 자아를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히 바라는 첫 번째 희망은 바로 당신이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거의 확신에 가깝게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에서 게임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노 콘택트는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 당신의 의지를 시험하는 테스트, 그리고 그들이 연출하는 거대한 연극의 잠시 동안의 지연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그리워해서도 우리의 사랑이 진실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영향력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가 진행 중일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한참 후에도 통제력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 속에 머무는 유령이 되고 싶어하고 당신의 모든 선택 뒤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그 결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멋대로 해석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겠죠. 지금은 화가 나서 저러는 거야. 감정적인 것뿐이지. 시간이 좀 지나면 분명히 먼저 연락이 올 거야.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일시적인 반항으로 치부합니다. 그들의 비뚤어진 세계관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궤도를 맴도는 위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잠시 소리를 잃은 부속품일 뿐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가설을 시험하려 들 겁니다. 당신이 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소셜미디어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립니다. 함께 듣던 노래 가사 한 구절, 추억이 담긴 낡은 사진 한 장. 직접적으로 당신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혹시 라고 생각하게 만들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그들은 먼저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위험한 행동이니까요. 대신 그들은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도록 무대를 완벽하게 세팅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미끼를 물고 잘 지내 라는 단 한 통의 메시지라도 보내는 순간 게임은 그들의 승리로 끝납니다. 힘의 균형은 순식간에 다시 그들에게로 넘어가죠.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랑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이건 오로지 통제와 자기만족, 그리고 당신의 세상에서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단호한 결정이 아니라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연출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묶여 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일부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과거에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받아준 경험이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마치 보증수표처럼 여길 겁니다. 당신이 또다시 그렇게 하리라는 확신으로 삼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기 위한 소유물이자 도구로 여깁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모든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당신의 마지막 저항이나 강인함의 표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곧 끝날 일시적인 반란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이 그 침묵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영원히 떠나갈 힘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하고, 기다리고, 또 준비합니다. 당신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당신의 외로움과 공감 능력에 기대를 겁니다. 바로 그들이 관계 내내 착취했던 바로 그 연민과 정의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플라잉 몽키를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이간질하는 하수인 정도가 되겠네요. 공동의 친구나 가족, 혹은 당신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누구든 이용해서 당신의 상태를 염탐하거나 그 사람이 너에 대해 묻더라.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던데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건 어때? 와 같은 작은 빵 부스러기들을 흘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다시 엮으려는 치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는 순간 당신이 여전히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은 그들의 지배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신들이 차지할 공간이 남아있다는 증거, 그들이 걸어놓은 주문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확인 말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침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무관심, 당신의 완전한 감정적 분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먼저 침묵을 깨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끝까지 침묵을 지킨다면 그것은 그들이 믿었던 통제력이 처음부터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바라는 두 번째 희망은 당신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강인함의 증거가 아니라 깊은 고통의 표현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자신 없이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상상은 그들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최고의 영양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그들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아파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하며 마침내 평화를 찾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의 하루하루가 후회와 외로움,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환상은 자신이 당신 우주의 중심이었고 당신이 결코 떠나 살 수 없는 유일한 존재였다는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고통은 그들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당신의 삶에 남기고 싶어하는 유산입니다. 감정적인 혼란, 자기의심,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 생긴 거대한 구멍. 만약 그들이 당신이 자신 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병적인 우월감은 다시 회복됩니다.
부재 중에도 여전히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뚤어진 만족감을 얻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곧 고문이라고 상상할 겁니다. 당신이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잠 못 이루며 함께했던 기억들을 되감으며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자책하고 있을 것이라고 멋대로 단정합니다. 당신이 가짜 계정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고 모든 업데이트를 주시하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매달리고 있다고 믿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척 혹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사는 척하는 동안 당신은 과거라는 시간에 갇혀 감정적으로 마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이 물리적으로 연결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어도 그들은 그것을 관계의 종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강한 척 애쓰고 있군.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이야. 속으로는 내가 손 내밀어 주길 기다리고 있겠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찾은 평화를 보지 못합니다. 그저 가짜 가면 억지로 꾸며낸 모습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침묵이 진실하고 건강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이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은 그들의 자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망상을 지켜줄 수 있는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품는 세 번째 희망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채널을 고정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몰래 엿보며 그들이 올리는 모든 게시물의 행간을 읽어내려 애쓰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에서 차마 눈을 떼지 못하는 숨겨진 관객처럼 당신을 그리는 것이죠. 이렇게 당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상상은 그들의 중요성이라는 환상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주목받는 것은 곧 원하는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이며 통제력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특히 당신을 겨냥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세심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한 사진들을 게시하겠죠. 새로운 연인과의 다정한 모습, 화려한 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행복의 폭발. 그들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은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놓친 게 뭔지 똑똑히 봐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방식인 셈이죠. 속으로는 비참할지라도 진실보다는 환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대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당신의 감정 세계에서 주연 배우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관심은 곧 당신의 약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다는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들은 답장이나 문자, 전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믿음, 비록 침묵 속일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소식을 확인하고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환상은 그들에게 존재감이라는 만족감을 줍니다. 자신의 존재가 여전히 당신의 삶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으며 그 힘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심지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쓸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성공한 척, 심지어는 깨달음을 얻은 척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포기한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바라는 네 번째 희망은 당신 안에 죄책감과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신이 설정한 경계의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멀리서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편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그들이 가장 아끼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애초에 먹잇감으로 삼았던 유형의 사람들에게 가장 잘 통하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명확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모든 것을 되짚어보며 의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가혹했나? 내가 과민 반응한 걸까?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와 같은 내적 갈등.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연락이 끊긴 후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만의 버전으로 각색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신이 상처받고 버려지고 오해받은 사람인 양 행세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당신의 차가움, 당신의 침묵, 당신의 이유 없는 단절의 피해자로 묘사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가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야기가 공동의 친구나 가족, 심지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신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스며들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죄책감이 당신의 결심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이용하여 바로 그 공감 능력으로 당신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한때 그들의 안위를 걱정했다면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그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변했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며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돌아와 망가진 것을 고칠 절호의 기회라고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위 변화라는 것에는 어떤 깊이도 없습니다. 그것은 가면일 뿐이며 그 뒤에는 똑같은 조종의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영원히 믿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다시 열 만큼만 아주 잠시만 믿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그들이 그 문을 열 수 있다고 믿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바라는 것은 결국 당신의 귀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최종적인 복귀를 상상합니다. 침묵의 날들이 하루하루 쌓여갈수록 당신이 결국 무너져 내릴 날도 가까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노 콘택트가 당신이 세운 건강한 경계선이 아니라 당신이 벌이는 감정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강한 척 연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끈기 있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기다립니다. 어쩌면 당신이 얼마나 버티다 무너지는지 보고 싶어서 당장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당신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그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당신의 결심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의 친구를 통해 당신의 삶에 불쑥 나타나거나 걱정을 가장한 중립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식으로 말이죠. 그들의 목표는 화해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당신의 감정을 여전히 흔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안심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주 작은 반응이라도 얻어낼 수 있다면 그들의 상처 입은 자존심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 단 한 번의 답장은 넌 아직 나를 극복하지 못했어. 영원히 저항할 수는 없을걸. 이라는 그들의 망상에 다시 불을 지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평화나 종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언젠가는 자신들이 되돌릴 수 있는 일시적인 단계로 예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약점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었을 때 그들이 듣는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저항의 소리이고 힘의 선언이며 진실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지켜보고 의심하고 아파하고 답을 갈망하며 침묵을 깰 만큼 여전히 취약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이 품는 모든 희망은 보살핌이 아닌 통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지배력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 그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치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도,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에게서 종결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응답하거나 반응하거나 돌아갈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이 빚진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노 콘택트를 유지할 때 당신은 단지 한 명의 나르시시스트에게서 걸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향해, 당신의 본래 모습을 향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비명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발밑을 뒤흔들고 한때 당신 삶의 모든 소리를 통제한다고 믿었던 이들의 세상마저 뒤흔드는 그런 종류의 정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모든 연결을 끊어내는 노 콘택트를 선언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모든 것을 끊어냈을 때 나르시시스트가 평화롭게 물러나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들은 평화 대신 기대감에 가득 차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아는 사랑이나 진실에 뿌리 내린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그들의 희망은 조종과 비뚤어진 자아를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히 바라는 첫 번째 희망은 바로 당신이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거의 확신에 가깝게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에서 게임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노 콘택트는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 당신의 의지를 시험하는 테스트, 그리고 그들이 연출하는 거대한 연극의 잠시 동안의 지연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그리워해서도 우리의 사랑이 진실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영향력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가 진행 중일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한참 후에도 통제력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 속에 머무는 유령이 되고 싶어하고 당신의 모든 선택 뒤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그 결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멋대로 해석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겠죠. 지금은 화가 나서 저러는 거야. 감정적인 것뿐이지. 시간이 좀 지나면 분명히 먼저 연락이 올 거야.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일시적인 반항으로 치부합니다. 그들의 비뚤어진 세계관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궤도를 맴도는 위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잠시 소리를 잃은 부속품일 뿐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가설을 시험하려 들 겁니다. 당신이 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소셜미디어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립니다. 함께 듣던 노래 가사 한 구절, 추억이 담긴 낡은 사진 한 장. 직접적으로 당신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혹시 라고 생각하게 만들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그들은 먼저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위험한 행동이니까요. 대신 그들은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도록 무대를 완벽하게 세팅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미끼를 물고 잘 지내 라는 단 한 통의 메시지라도 보내는 순간 게임은 그들의 승리로 끝납니다. 힘의 균형은 순식간에 다시 그들에게로 넘어가죠.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랑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이건 오로지 통제와 자기만족, 그리고 당신의 세상에서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단호한 결정이 아니라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연출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묶여 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일부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과거에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받아준 경험이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마치 보증수표처럼 여길 겁니다. 당신이 또다시 그렇게 하리라는 확신으로 삼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기 위한 소유물이자 도구로 여깁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모든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당신의 마지막 저항이나 강인함의 표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곧 끝날 일시적인 반란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이 그 침묵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영원히 떠나갈 힘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하고 기다리고 또 준비합니다. 당신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당신의 외로움과 공감 능력에 기대를 겁니다. 바로 그들이 관계 내내 착취했던 바로 그 연민과 정의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플라잉 몽키를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이간질하는 하수인 정도가 되겠네요. 공동의 친구나 가족, 혹은 당신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누구든 이용해서 당신의 상태를 염탐하거나 그 사람이 너에 대해 묻더라.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던데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건 어때? 와 같은 작은 빵 부스러기들을 흘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다시 엮으려는 치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는 순간 당신이 여전히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은 그들의 지배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신들이 차지할 공간이 남아있다는 증거, 그들이 걸어놓은 주문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확인 말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침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무관심, 당신의 완전한 감정적 분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먼저 침묵을 깨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끝까지 침묵을 지킨다면 그것은 그들이 믿었던 통제력이 처음부터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바라는 두 번째 희망은 당신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강인함의 증거가 아니라 깊은 고통의 표현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자신 없이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상상은 그들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최고의 영양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그들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아파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하며 마침내 평화를 찾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의 하루하루가 후회와 외로움,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환상은 자신이 당신 우주의 중심이었고 당신이 결코 떠나 살 수 없는 유일한 존재였다는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고통은 그들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당신의 삶에 남기고 싶어하는 유산입니다. 감정적인 혼란, 자기의심,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 생긴 거대한 구멍. 만약 그들이 당신이 자신 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병적인 우월감은 다시 회복됩니다. 부재 중에도 여전히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뚤어진 만족감을 얻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곧 고문이라고 상상할 겁니다. 당신이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잠 못 이루며 함께했던 기억들을 되감으며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자책하고 있을 것이라고 멋대로 단정합니다. 당신이 가짜 계정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고 모든 업데이트를 주시하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매달리고 있다고 믿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척, 혹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사는 척하는 동안 당신은 과거라는 시간에 갇혀 감정적으로 마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이 물리적으로 연결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어도 그들은 그것을 관계의 종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강한 척 애쓰고 있군.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이야. 속으로는 내가 손 내밀어 주길 기다리고 있겠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찾은 평화를 보지 못합니다. 그저 가짜 가면, 억지로 꾸며낸 모습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침묵이 진실하고 건강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이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은 그들의 자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망상을 지켜줄 수 있는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품는 세 번째 희망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채널을 고정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몰래 엿보며 그들이 올리는 모든 게시물의 행간을 읽어내려 애쓰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에서 차마 눈을 떼지 못하는 숨겨진 관객처럼 당신을 그리는 것이죠. 이렇게 당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상상은 그들의 중요성이라는 환상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주목받는 것은 곧 원하는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이며 통제력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특히 당신을 겨냥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세심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한 사진들을 게시하겠죠. 새로운 연인과의 다정한 모습, 화려한 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행복의 폭발. 그들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은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놓친 게 뭔지 똑똑히 봐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방식인 셈이죠. 속으로는 비참할지라도 진실보다는 환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대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당신의 감정 세계에서 주연 배우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관심은 곧 당신의 약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다는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들은 답장이나 문자, 전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믿음, 비록 침묵 속일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소식을 확인하고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환상은 그들에게 존재감이라는 만족감을 줍니다. 자신의 존재가 여전히 당신의 삶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으며 그 힘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심지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쓸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성공한 척, 심지어는 깨달음을 얻은 척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포기한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바라는 네 번째 희망은 당신 안에 죄책감과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신이 설정한 경계의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멀리서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편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그들이 가장 아끼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애초에 먹잇감으로 삼았던 유형의 사람들에게 가장 잘 통하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명확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모든 것을 되짚어보며 의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가혹했나? 내가 과민 반응한 걸까?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와 같은 내적 갈등.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연락이 끊긴 후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만의 버전으로 각색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신이 상처받고 버려지고 오해받은 사람인 양 행세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당신의 차가움, 당신의 침묵, 당신의 이유 없는 단절의 피해자로 묘사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가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야기가 공동의 친구나 가족, 심지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신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스며들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죄책감이 당신의 결심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이용하여 바로 그 공감 능력으로 당신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한때 그들의 안위를 걱정했다면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그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변했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며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돌아와 망가진 것을 고칠 절호의 기회라고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위 변화라는 것에는 어떤 깊이도 없습니다. 그것은 가면일 뿐이며 그 뒤에는 똑같은 조종의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영원히 믿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다시 열 만큼만 아주 잠시만 믿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그들이 그 문을 열 수 있다고 믿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바라는 것은 결국 당신의 귀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최종적인 복귀를 상상합니다. 침묵의 날들이 하루하루 쌓여갈수록 당신이 결국 무너져 내릴 날도 가까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노 콘택트가 당신이 세운 건강한 경계선이 아니라 당신이 벌이는 감정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강한 척 연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끈기 있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기다립니다. 어쩌면 당신이 얼마나 버티다 무너지는지 보고 싶어서 당장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당신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그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당신의 결심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의 친구를 통해 당신의 삶에 불쑥 나타나거나 걱정을 가장한 중립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식으로 말이죠. 그들의 목표는 화해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당신의 감정을 여전히 흔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안심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주 작은 반응이라도 얻어낼 수 있다면 그들의 상처 입은 자존심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 단 한 번의 답장은 넌 아직 나를 극복하지 못했어. 영원히 저항할 수는 없을걸. 이라는 그들의 망상에 다시 불을 지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평화나 종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언젠가는 자신들이 되돌릴 수 있는 일시적인 단계로 예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약점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었을 때 그들이 듣는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저항의 소리이고 힘의 선언이며 진실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지켜보고 의심하고 아파하고 답을 갈망하며 침묵을 깰 만큼 여전히 취약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이 품는 모든 희망은 보살핌이 아닌 통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지배력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 그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치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도,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에게서 종결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응답하거나 반응하거나 돌아갈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이 빚진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노 콘택트를 유지할 때 당신은 단지 한 명의 나르시시스트에게서 걸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향해, 당신의 본래 모습을 향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비명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발밑을 뒤흔들고 한때 당신 삶의 모든 소리를 통제한다고 믿었던 이들의 세상마저 뒤흔드는 그런 종류의 정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모든 연결을 끊어내는 노 콘택트를 선언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모든 것을 끊어냈을 때 나르시시스트가 평화롭게 물러나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들은 평화 대신 기대감에 가득 차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아는 사랑이나 진실에 뿌리내린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그들의 희망은 조종과 비뚤어진 자아를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히 바라는 첫 번째 희망은 바로 당신이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거의 확신에 가깝게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에서 게임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노 콘택트는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 당신의 의지를 시험하는 테스트, 그리고 그들이 연출하는 거대한 연극의 잠시 동안의 지연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그리워해서도 우리의 사랑이 진실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영향력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가 진행 중일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한참 후에도 통제력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 속에 머무는 유령이 되고 싶어하고 당신의 모든 선택 뒤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그 결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멋대로 해석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겠죠. 지금은 화가 나서 저러는 거야. 감정적인 것뿐이지. 시간이 좀 지나면 분명히 먼저 연락이 올 거야.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일시적인 반항으로 치부합니다. 그들의 비뚤어진 세계관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궤도를 맴도는 위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잠시 소리를 잃은 부속품일 뿐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가설을 시험하려 들 겁니다. 당신이 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소셜미디어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립니다. 함께 듣던 노래 가사 한 구절, 추억이 담긴 낡은 사진 한 장. 직접적으로 당신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혹시 라고 생각하게 만들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그들은 먼저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위험한 행동이니까요. 대신 그들은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도록 무대를 완벽하게 세팅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미끼를 물고 잘 지내 라는 단 한 통의 메시지라도 보내는 순간 게임은 그들의 승리로 끝납니다. 힘의 균형은 순식간에 다시 그들에게로 넘어가죠.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랑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이건 오로지 통제와 자기만족, 그리고 당신의 세상에서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단호한 결정이 아니라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연출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묶여 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일부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과거에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받아준 경험이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마치 보증수표처럼 여길 겁니다. 당신이 또다시 그렇게 하리라는 확신으로 삼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기 위한 소유물이자 도구로 여깁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모든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당신의 마지막 저항이나 강인함의 표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곧 끝날 일시적인 반란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이 그 침묵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영원히 떠나갈 힘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하고, 기다리고, 또 준비합니다. 당신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당신의 외로움과 공감 능력에 기대를 겁니다. 바로 그들이 관계 내내 착취했던 바로 그 연민과 정의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플라잉 몽키를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이간질하는 하수인 정도가 되겠네요. 공동의 친구나 가족, 혹은 당신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누구든 이용해서 당신의 상태를 염탐하거나 그 사람이 너에 대해 묻더라.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던데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건 어때? 와 같은 작은 빵 부스러기들을 흘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다시 엮으려는 치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는 순간 당신이 여전히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은 그들의 지배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신들이 차지할 공간이 남아있다는 증거, 그들이 걸어놓은 주문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확인 말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침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무관심, 당신의 완전한 감정적 분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먼저 침묵을 깨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끝까지 침묵을 지킨다면 그것은 그들이 믿었던 통제력이 처음부터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바라는 두 번째 희망은 당신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강인함의 증거가 아니라 깊은 고통의 표현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자신 없이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상상은 그들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최고의 영양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그들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아파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하며 마침내 평화를 찾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의 하루하루가 후회와 외로움,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환상은 자신이 당신 우주의 중심이었고 당신이 결코 떠나 살 수 없는 유일한 존재였다는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고통은 그들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당신의 삶에 남기고 싶어하는 유산입니다. 감정적인 혼란, 자기의심,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 생긴 거대한 구멍. 만약 그들이 당신이 자신 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병적인 우월감은 다시 회복됩니다. 부재 중에도 여전히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뚤어진 만족감을 얻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곧 고문이라고 상상할 겁니다. 당신이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잠 못 이루며 함께했던 기억들을 되감으며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자책하고 있을 것이라고 멋대로 단정합니다. 당신이 가짜 계정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고 모든 업데이트를 주시하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매달리고 있다고 믿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척, 혹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사는 척하는 동안 당신은 과거라는 시간에 갇혀 감정적으로 마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이 물리적으로 연결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어도 그들은 그것을 관계의 종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강한 척 애쓰고 있군.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이야. 속으로는 내가 손 내밀어 주길 기다리고 있겠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찾은 평화를 보지 못합니다. 그저 가짜 가면, 억지로 꾸며낸 모습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침묵이 진실하고 건강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이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은 그들의 자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망상을 지켜줄 수 있는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품는 세 번째 희망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채널을 고정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몰래 엿보며 그들이 올리는 모든 게시물의 행간을 읽어내려 애쓰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에서 차마 눈을 떼지 못하는 숨겨진 관객처럼 당신을 그리는 것이죠. 이렇게 당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상상은 그들의 중요성이라는 환상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주목받는 것은 곧 원하는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이며 통제력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특히 당신을 겨냥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세심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한 사진들을 게시하겠죠. 새로운 연인과의 다정한 모습, 화려한 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행복의 폭발. 그들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은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놓친 게 뭔지 똑똑히 봐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방식인 셈이죠. 속으로는 비참할지라도 진실보다는 환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대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당신의 감정 세계에서 주연 배우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관심은 곧 당신의 약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다는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들은 답장이나 문자, 전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믿음, 비록 침묵 속일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소식을 확인하고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환상은 그들에게 존재감이라는 만족감을 줍니다. 자신의 존재가 여전히 당신의 삶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으며 그 힘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심지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쓸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성공한 척, 심지어는 깨달음을 얻은 척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포기한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바라는 네 번째 희망은 당신 안에 죄책감과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신이 설정한 경계의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멀리서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편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그들이 가장 아끼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애초에 먹잇감으로 삼았던 유형의 사람들에게 가장 잘 통하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명확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모든 것을 되짚어보며 의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가혹했나? 내가 과민 반응한 걸까?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와 같은 내적 갈등. 바로 그 지점에서